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사무실 공간이 에어컨 소리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여러분도 혹시 소음이 좀 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트위터상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그 파이코인과 관련돼서 얘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G12 활동에 대해서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지난번에는 그 아프리칸 컨퍼런스에서 G12를 했는데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참여해서 거기에 올라와서 이제 도리스 인이라는 분이 했던 말들이 올라왔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단체가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그 G12를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저게 G12가 앞으로 가능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B2B 거래를 G12 가격으로 했다 하고 영상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사실일까. 물론 이제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대중화되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저런 것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래도 이 오픈 메인넷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서로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라이브리스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동안 이제 그 금정인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임시 성인으로 바꾸고 이제 그 금정인 대기 상태로 들어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고 이게 라이브니스 통과를 하지 않은 사람은 라이브니스 통과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월 14일 날 임시 승인과 관련되는 그 수진 모드님께서 어떤 그런 그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KYC 솔루션의 기술 업데이트가 되었던 그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임시 승인도 상단에 임시 승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하단에는 검증 상태 표시가 검증인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길래 저도 확인해 보니까 뭐 제대로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시 승인은 에디셔널 체크를 위한 것이고 다음 스텝을 넥스트 스텝을 공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저는 이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임시 승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하고 이제 몇 가지가 올라왔으니까 계정 보안과 같은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프로필에서 로그인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든가 페이스북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고 하는 이런 방법과 라이브리스 검사를 수회 완료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길래 저도 조금 묘호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다우월드님이 KYC 임시 승인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영상이 올라왔길래 내용을 훑어보니까 뭐 해결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해결했다고 댓글을 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정식 승인을 했던 사람이 라이브니스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 승인으로 갈 경우에는 비번을 바꾸면은 다시 정식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 로그인 다시 했을 때 비밀번호는 예전 걸 그대로 쓰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하나의 절차상 비밀번호 바꾸는 과정만 바꾸면 된다. 이와 같은 멘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지 않아도 비밀번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뭐 라이브니스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 임시 승인으로 되면은 그때 가서 해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아침에 저희 댓글에 박사님 본인도 KYC를 하고 있다, KYC를 완료하고
검정인을 하고 있다가 임시승인으로 갔는데 비번을 바꾸니까 다시 검정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길래 라이브니스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지만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공지가 저에게 메시지로 날라온 것 보면은 넥스트 스텝에 알려주겠다고 하면은 저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와야만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채팅창에 누가 올렸던 글이라든가 어떤 유튜브가 뭐 임시승인을 비번으로 해결했다든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꼭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라이브니스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은 라이브니스를 통과한 사람이 다시 임시승인으로 갔던 거는 좀 더 비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식으로 간다. 이렇게는 이해가 가는데 라이브니스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비번을 바꾸니까 정식으로 바꿔졌다. 그러면 다음에 라이브니스를 또 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치 않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임시승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검증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가 된다는 것 때문에 좀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코아팀에서 어떤 공지가 공식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뭐 어떤 방법이든지 편법이든 어떤 방법이든지 해보는 것도 추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저자로 되어 있는 로라 신이라고 하는 분이 이드리움 억만장자들이라는 한국어 판을 이제 만들었길래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가지고 책을 만들었구나 싶어서 그 로라 시인이 어떤 분인가 그 내용을 알아야만 또 제 내용도 이제 신뢰가 가니까 보니까 포브스에서 한 4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핀테크 유망 기업들하고 주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드리움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롤러신이라는 분은 직접 변화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보면서 세상을 바꿀 금융혁신이겠구나 하는 판단하에 비타릭 부텔린이 아이디어 하나로 최연소 억만장자가 된 이 친구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타릭 부테린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은 이 비타릭 부테린이 2014년도에 6월 달에 스위스의 임대주택에서 8명의 공동 설립자들과 이드리움을 창시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같이 창시했던 그 찰스 호스킨스 같은 친구는 영리로 운용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비타릭 부테린은 비영리로 운영을 하겠다 하고 좀 더 이제 젊은 친구니까 돈에 대한 욕심보다는 기술을 좀 더 활용시키는 데 초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이야 암호화폐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10년, 20년이 지나면은 생활 필수품이 돼 문자를 확인하듯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내용을 억만장자 제가 이제 그 니콜라스 박사가 비타릭 부텔린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서로 협의하고 하는 이런 사진도 공개를 한 적이 있지만은 비타릭 부테린이 스마트 컨트랙터를 통해서 이드리움을 엄청나게 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던 그 스마트 컨트랙터가 니콜라스 박사가 주로 스탠포드에서 강의했던 그 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던 것이 이제 그 파이 네트워크니까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이제 이드리움이 처음에 몇백 원 하던 것이 지금 이만큼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이미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하다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당 상훈 원내대표가 같은 민주당인데도 이제 해리스 캠프에서 분명한 어떤 그런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척 슈머라는 친구가 크립토포 할리스 주최 타운홀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해서 방관할 여유가 없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가 없는 국가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빨리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2024년에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상훈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서 저는 의회가 암호화폐에 대한 상식과 건전한 규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의회는 올해 암호화폐 규제를 법으로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내 목표는 연말까지 상원을 통과해 법률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으니까 뭐 헬스 대선 결과하고도 관계없이 상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SEC에 보고된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미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안 팔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 SEC 제출 정권 보유 공시자들의 자산 운용사들이 66%는 보유량을 유지하든지 보유량을 확대했다. 66%가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이런 그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기관이 ETF 승인으로 투자가 상당히 쉬워졌다 하는 이런 것들도 언급한 그런 기사들도 나와졌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이런 그 지난번에 코인베이스에 간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마이크로스트레이지에 360억 원 워치를 간접 투자를 했던 걸로 나오니까 직접 현물 ETF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암호화폐 기업의 투자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바이 법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야, 기념비적인 판결이 뭔가 하고 저도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과거 판례를 완전히 뒤집고 암호화폐도 급여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현지 근로자가 A씨가 고용자와하고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불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A씨가 6개월 동안 체불됐던 암호화폐를 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을 하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웹3 경제 시스템 내에서 금융 거래가 진보했음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두바이도 물론 암호화폐 허브로 나가겠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돼서 법원 판결도 진보적으로 나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스카드에서 나온 뉴스가 기존 금융이 머지않아 온체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온체인으로 전환한다는 얘기는 블록체인과 같은 이런 경우에 온램프 업램프 하듯이 그 블록체인 램프에 올라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온체인이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보고, 이 마스카드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책임자가 했던 말이니까 의미가 있다 보고, 그러면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러한 전환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암호화폐의 그 최전선에는 결제 서비스 및 기존 은행들이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서클과 테드 등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런 그 새로운 디지털 경제 중심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마스카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암호화폐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있고, 디지털 카런시 그룹에서도 이제 속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또 리플과 같은 결제 서비스에다가 초점을 두기 위해서 리플하고도 이제 협업을 하고 등등 해왔던 그런 걸 보면은 암호화폐는 결제 서비스가 우선이 돼야 되고 기존 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취급을 해야만 되지, 이런 그 테드라든가 서클이 새로운 금융의 주도권을 잡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역시 암호화폐는 결제 서비스가 가장 유용하게 받아주고 있는 것 같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되는 그 자산과 관련되는 건 기존 금융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테드와 서클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이 여기에 주도권을 잡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걸 보고 좀 재밌는 멘트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리얼 월드 어셋, 실제 자산, 토코나, 이 RWA 관련 데이터 플랫폼은 RWAXYZ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토큰에 대한 미국 국제시장 규모가 지금 한 19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의 머니펀드라든가 블랙록의 비들, 이와 같은 것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이제 이드룸 체인에서 한 14억 달러를 취급하니까 가장 많이 취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한 4억 달러를 취급하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드룸과 스텔라가 지금 그 RWA 미국 국채시장 규모의 체인으로서의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앞으로 만들어갈 리플, 이런 것들도 스텔라와 마찬가지로 이런 그 국채 블록체인에 참여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런 리플, 스텔라, 파이코인은 서로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파이코인도 미래에 이런 미국 국채 관련되는 그런 RWA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뭐 1, 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5년, 10년이라는 롱텀으로 본다면 그것도 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롤라신 같은 이런 분들도 얘기한 것처럼 10년, 20년 후에 이 정말 암호화폐는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 국채에 관련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양 중에 지금 한 19억 달러 정도 이렇게 그 RWA로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테스트하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규모니까, 이게 규모가 커졌을 때 이런 암호화폐 세계에서 우리 파이코인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이 얼마나 커갈지 정말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신 우리 파이오니어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